예,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오늘 토크쇼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어야 되느냐, 얼마나 심각해야 되냐의 문제 가지고 각자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편하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짤막짤막하게 가면서 좀 리듬 있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제 비유를 재단에서 많이 고민 끝에 이제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키워드 3개를 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4단계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랑 우리가 신뢰, 독자, 변화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의 언론인들과 언론학 전공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가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말이 되게 매력적인 말이기도 한데 지금의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책적으로 적절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건데 비유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식의 틀을 좀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도시공학적 비유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저게 이렇게 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비유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고할 때 어떤 멋있는 그런 비유적인 것들이 이야기로 가능할까라는 논의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전원주 토크쇼제이의 김양순 팀장께서 이 재건축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원주 토크쇼 제2의 김양순입니다. 정주현 선생님, 오랜만에 여기서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매주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재미거든요. 재미가 없으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야 된다라고 맨날 제가 연출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토크쇼 패널로 앉아보니까 좀 힘드네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이제 테마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재건축하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요즘 인기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렇게 3개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3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고 나면 일단 부동산 가치가 확 뛴다는 거, 그죠? 하고 나면은 뭐 언론을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언론의 가치는 되게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하고 나면. 근데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음마 아파트도 30년 동안 못 하고 있는 일을 한국 언론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에서 일단 재건축은 정비의 기반 시설이 양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뭐 이제 길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아직까지 쓸만하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야지 그 낡은 주거 공간만, 즉 건축물만 허물고 그 대지는 온전하게 사용하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고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안에 이제 건물도 되게 낡았는데 그 주변도 막 되게 공동화도 되어 있고 서끔서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역의 그 기능을 도시의 기능이든 상업지구의 기능이든 주거 기능이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관 자체를, 즉 건물만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싹 밀어야 된다라고 해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일단 그 건물의 골조를 내비두고 그걸 다시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손쉬워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굳이 이거를 비유를 해서 하나를 픽하자면은 한국 언론의 지금 상황은 재건축은 아니다. 재건축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올리듯이 한국 언론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주변 환경이 많이 서끔서끔하다. 그 안에 있는 건물이 낡아 있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질문들이 의도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를 뜯어 고치는 수준까지 갈 거냐, 아니면 건축을 대충 재설비하거나 겉모양을 바꾸는 것 수준에서 갈 거냐. 일단 김양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수준을, 재건축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일단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이상길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건너뛰겠습니다. 자,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우리 김민성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매력적이면서도 대단히 참 쉽지 않은 주제 발제를 해주셔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재건축이라는 키워드 발제 때문에 한국 언론이 대단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진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뭐 1차원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었냐면 집이라는 공간은 뭐 집주인이 살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임대를 해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거주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들에서 집주인과 임차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만약에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 뉴스를 소비하고 또 생각하고 뭐 구독하고 구매하는 독자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희가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집주인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세 계약할 때 한 번 정도 보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정도 고쳐주세요. 그것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독자와 관계 맺는 방법들, 집주인과 임대인처럼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단순히 구독료를 서로 주고받고 월세를 주고받고 보증금을 주고받고 어떤 문제점이 이 집에 있으며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뭐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집주인도 묻지 않을 뿐더러 독자들도 얘기해봤자 저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단히 원격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양순 팀장님께서도 재건축, 재개발 이런 비유들을 해주셨는데, 그냥 일단 집이라고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사가 집일 것이냐 혹은 공장일 것이냐라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장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는. 하지만 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느냐? 이 집이 우리의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집을 구매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가지실 때, 후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워야 되실 때 더 안전한 집은 무엇이지? 더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해서 좋은 집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 언론의 재건축이 꼭 바라봐야 할 대상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안전한가? 기자들이 안전한가? 혹은 여기에서 내가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미래 후대 세대가 이 집에서 안전하게 그들의 꿈을 그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재건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갈 곳을 고민하고 그 영역을 열어주는 쪽에 또한 상당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사는 사람의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잘 들었고요. 이재상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맡게 될지 몰랐는데 그 김양순 선배께서 재건축이랑 이런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느 세대를 봐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분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는 언론이라는 게 공공재의 성격도 섞여 있지만 또 동시에 브랜드라의 성격도 같이 있다라는 게 부동산에 좀 같이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공공의 역할을, 공공으로서의 언론 역할을 하는 동시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걸 두 가지를 숙명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브랜드 가치를 내가 어떻게 높여야 하고 시장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이 회사는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회사다, 아니면 이 회사는 재건축으로 가능한 회사다, 아니면 재개발이 가능한 회사다가 상황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민성 선배가 얘기하셔서 저도 같이 좀 공감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수요가 있는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도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합원이 누구인가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가장 연차가 어리기도 하고 타겟 독자가 굉장히 어린 뉴스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도대체 조합원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고 그래서 시장 수요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혹시 다 생각이 다르지 않는가? 언론사마다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상황이 다 다르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자의 시각도 필요한데 과연 가치가 올라가나라는 거. 그다음 이해 당사자의 생각이 또 대단히 다르지 않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참여해 보신 분도 알지만 조합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그다음에 시공사가 누구냐에 따라 대단히 달라지고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만약 이지상 기자님이 생각하신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넷플릭스는 원래 비디오 빌리는 회사에 시작해서 아예 유료로 DVD를 대여해 주는 데였잖아요. 그런데 모바일로 환경이 변하고 시장이 바뀌니까 아예 업태를 바꾸면서 계속 변신을 한 거고 그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큰 가치를 가진 엄청 거대한 괴물 같은 기업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기업이 됐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시장은 굉장히 바뀌고 뉴스 환경이라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습관,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급자는 굉장히 더딘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모신 이유가 잘 정리돼 주실 것 같고 사실은 비유에 대해서 되게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세 분 언론인께서 한국 언론 재건축하기를 말 그대로 이제 재건축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직업들마다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의 직업병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아니라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제 항상 먼저 묻게 되는데 저는 이제 언론이라는 말부터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말인데 구태여 좀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뉴스 보도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과 나아가서 이제 그런 생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활동을 하는 전문 기구를 우리가 사실 언론이라는 말로 다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재건축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럼 그 언론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됐는데요. 결국 어떤 이른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그 언론은 아마도 넓은 의미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좀 광범위한 의미의 저널리즘일 것이고 물론 그 저널리즘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가 좀 2차적인 재건축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언론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언론학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공론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여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 있고 그 안에 아마도 어떤 건축적인 구조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어떤 균열 또는 우리가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는 이제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결국은 공론장의 중심이 되는 레거시 미디어가 일종의 구심력을 잃고 있고 그건 아마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신뢰의 상실과도 맞물려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 위에서 이른바 뉴미디어가 온라인, 오프라인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들이 이 원심력을 발휘하면서 계속 팽창해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공론장의 일종의 원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이 지금 언론을 재건축하기라는 토론회 주제의 문제의식
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재건축학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는 아마 오늘 그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